입니다. 먼저 와주신 분들이 또 기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약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1번이랑 2편을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다이어트법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제대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고생을 했고 몰랐을 땐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적어주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 몸을 바꾸는 10분 다이어트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왜 나는 살이 찔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저희 내 몸을 바꾸는 10분 제가 만든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목표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선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근육량을 늘리고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을 줄이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이어트 식이 아니어도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감량 가능한 체중, 이것을 평생 유지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멋진 나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빨리 다이어트 해야 되는 이유, 훨씬 더 나은 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리뷰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어요. 지방은 인체의 중요한 요소이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지방을 줄였더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양이 늘어나면서 더 비만한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그럼 뭐가 문제냐? 인슐린 호르몬이 일하게 하면 살이 찐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적게 먹는데 살이 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으실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슐린 스위치가 켜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인슐린 스위치가 언제 켜지느냐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슐린은 언제 분비될까요? 우리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딱 있죠? 뭐예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일한다. 자, 우리가 이 포도당, 즉 식사와 인슐린과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식사를 하면 제일 먼저 당이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당 그래프입니다.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밥을 어떻게 먹을 때마다 피크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거를 갈 때 따라가는 애가 뭘까요? 보시면은 파란색이 인슐린 레벨이 같이 올라가죠. 보이세요? 네. 즉, 우린 이 그래프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두 가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잠잘 때는 어떻게 혈당이 최저로 떨어지면서 누가 일을 안 해요? 인슐린이 일을 안 하게 되죠. 공복 시, 수면 시에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도당과 인슐린의 일주기를 한 번 더 보면요. 여기 점점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설탕같이 좀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설탕같이 당분이 높은 걸 먹었더니 어떻게 급격히 확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급격히 떨어져요. 자, 당분이 더 많은 식사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뭐가 온다?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은 식사를 할 때 분비된다. 두 번째, 당류가 높은 음식은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짜장면 같은 거 중국 음식 전분이 많은데 이 소스도 뭐가 들어가요?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요렇게 치즈 고지방에다가 얘네들도 뭐예요? 소스 많이 있죠. 이게 다 설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탄수화물이 많아. 이런 탄수화물 위에 단순 당이 들어간 것들을 먹을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지고,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많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때 오는 게 식곤증, 잦은 피로감, 당 떨어짐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사를 하는 거 외에도 인슐린이 일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과거. 정말 태초에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자,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곡식을 키우지도 않았고 가축을 기르지도 않았어요. 사냥을 하고 우리가 과일 같은 것도 지나다니다가 따서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했겠죠. 따라서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분이 적은 환경에서는 생존이 최우선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먹을 게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진화의 첫 번째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혈당을 높이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글루카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일까요? 글루카곤이 있고, 두 번째 아드레날린, 세 번째는 코티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분비가 되면 혈당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식사를 안 해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높아질까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소 중에서 코티솔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코티솔을 조금 더 얘기해 드릴 건데 코티솔은 다른 호르몬과 달리 이렇게 일주기가 있어요. 하루의 흐름이 있어요. 어떤 균형을 맞추는 흐름. 자, 보시면 코티솔은 아침에 많이 올라갔다가 점심 이후로 쭉쭉쭉쭉 떨어졌다가 밤쯤에 내려갔다가 다시 새벽녘에 쭉 올라가는 일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아침 농도가 가장 높고 코티솔은 저녁 때 제일 낮고 기상 전에 가장 높아지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티솔을 깨우는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코티솔 분비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두 번째, 늘 피로해요. 세 번째, 배고픈데 이상해. 밥을 방금 먹었는데 1시간 뒤인데도 막 과자를 먹을까? 이거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짓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코티솔이 왜 고장날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사실 코티솔은요, 정말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도 코티솔 같은 거거든요. 왜 스테로이드가 어디에 쓰이나요? 다양한 질환에 쓰여요. 약으로 드셔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코티솔은 뭔가 알러지 증상이 많이 났을 때도 들어가고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도 들어가고 천식, 기침일 때도 들어가고 정말 다양한 질환에 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코티솔이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코티솔의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을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호르몬이에요. 자, 옛날에 원시인들이 사자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좀 험상궂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귀엽다 이게 아니죠.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끌어올려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내야 된다고 몸이 주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당을 올려야죠. 에너지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픔을 느끼면 힘이 빠지니까. 아프지 않게. 그리고 와, 집중력이 그러니까 뭐예요? 두뇌회전이 빨라져요. 집중이 아주 빡 되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 어때요? 막 참아지죠. 또 오히려 손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이 코티솔의 역할인 거죠. 코티솔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서 자꾸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티솔은 사자인지 상황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해요. 다 사자로 시작하면 다 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발표를 하러 갔어요. 앞으로 막 떨려요. 두근두근두근. 이때 코티솔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드레날린과. 자,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또는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랑 화가 났어요. 또는 자녀들이랑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침에 어린이집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따라와요. 화가 나요. 이러면 어떻게 사자인 줄 아는 거죠. 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지하철 같은 경우 그리고 밤늦게 야근하는 경우 자 어때요? 다 사자예요. 상황인지 사자인지 몸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몸에서 코티솔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내 몸을 혈당을 싹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누가 이래요? 인슐린이 일하게 되는 거죠. 와 어때요? 인슐린은 하루 종일 식사하냐고 일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또 일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뭘까요? 정리해 봅시다. 먹지 않아도 혈당을 올릴 수 있다. 뭐 가끔 지금 혈당 스파이크해서 여기다 재는 거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어도 혈당이 올라가요. 두 번째, 코티솔은 일주기가 있어서 아침에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건 좋은 거죠. 왜? 깨우는 호르몬이니까. 근데 코티솔을 너무 자주 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국 혈당이 상승하고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리얼이나 단독 과일 또는 식빵에 잼을 발라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 드릴게요. 한번 써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것 같나요? 안 좋을 것 같나요? 다들 맞았어요. 혈당 상승이죠. 이 혈당 상승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슐린은 한 번 분비가 확 되면요.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약간 잔상이 남듯이 이 혈당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돼요. 높은 상태로. 즉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뭐 TV에서 하죠. 아침에 좋은 식사. 아침에 좋은 식사는 무슨 그래놀라 막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간 상태로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예요. 즉 인슐린 스위치를 오늘 키고 시작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오늘 나 살찌겠다. 랑 같은 얘기예요. 즉 지금 만약에 찬장에 열어봤을 때 시리얼이 있어.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걔는 다이어트 한다. 그럼 보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사는 아침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으면 식사를 아침에 단백질로 해주고 약간은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건 이제 안 먹는 걸로 해요. 약속합시다.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겠죠? 이해가 가죠? 이제 왜 먹지 말아야 될지. 자, 따라서 아침 식사는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을 더 높게 비율을 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체중을 결정하는 요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고품격 다이어트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원서인데 한국에는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번역본이. 제가 구입을 해서 아마존 막 이런 데서 구입을 해갖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조나단 베일러라고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관련된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체중 설정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뇌신경계 손상이 있다. 진짜 뭐 어디 다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염증이 수치가 높으면 뇌 신경계도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장내 세균총이 안 좋을 때, 세 번째는
호르몬이라고 딱 집어줬어요. 제가 바로 호르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면 이겁니다. 자, 나의 인슐린 스위치는 언제 켜지냐? 바로 이거예요. 응? 엄마 좀 기다려. 죄송해요. 문 안 닫고 건가? 아기가 갑자기 출동했어요. 자, 나의 인슐린 스위치가 언제 켜지냐면은 이럴 때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세 번째, 긴장 상태,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수면 리듬, 장, 염증 상태나 질병일 때.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인슐린 분비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스파이크가 생기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앉아있기. 앉아있으면 활동이 적죠. 혈당을 쓰는 게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더 일을 해야 돼요? 인슐린이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긴장 상태는 아까 스트레스. 사자인지 상황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했죠. 우리 몸이 코티솔이 분비되고 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켜집니다.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자꾸 뒤로 가네요. 자, 불규칙적인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코티솔이 분비가 되는 상황이고요. 수면 리듬이 좋지 않다. 코티솔, 인슐린, 성장 호르몬 다 망가집니다. 장 상태가 안 좋으면 혈당이 상승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 특히나 아플 때는 우리 몸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당을 높여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혈당이 직접 재보시면 높아요. 그럼 누가 이래요? 인슐린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어딘가 아파요. 그러면 다이어트에 집중하시면 절대 안 빠져요. 일단은 몸을 회복하고 다이어트를 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 몸을 내 의지로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흐름대로 가면서 이렇게 달래가면서 가야지 억지로 내 몸을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이게 둑이 터지듯이 빵 하고 다 실패해버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가는 거.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오늘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과일은 비타민 아닌가요? 먹어도 되지 않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고객분들께서.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은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야채로 보충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비타민C 드셔보셨나요? 이 알약으로 된 거? 단가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통밀, 현미떡, 단백질떡.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저 사실 떡볶이 먹었는데, 그게, 통밀 떡볶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가루로 만들면 모두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런 워딩에 속지 마세요. 가루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했다, 가공했다. 그럼 GI 지수가 낮은 것만 골라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인슐린이 낮게 올라가다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고구마예요. 고구마를 많이 먹지 마세요, 제발. 소화에도 안 좋고요. 마찬가지 많이 먹으면 다 똑같아요. 그죠? 유산균이 좋다는데 그럼 뚱보균을 제거한다는 그 비땡땡땡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자, 뚱보균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사실 상업적 용어라는 거 아시죠? 마케팅의 한 종류입니다. 뚱보균이 진짜 뚱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뚱뚱한 사람들한테 이 균이 많았다고 해서 뚱보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봤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 뚱보균이라고 불리는 균 하나가 일본에서 장수하는 그룹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 뚱보균이 아니라 장수균 아니에요? 아시겠죠? 뚱보균이라는 그 워딩 자체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걸 믿고 한 달에 7만 원짜리 유산균제를 먹는 건 전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그래도 내가 영양제 하나쯤은 챙기고 싶은데 또는 건강 걱정되는데 하면 저는 딱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가 지방이라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방을 먹으면 살이, 저 체지방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 화에 말씀드렸어요. 지방을 먹는 것은 지방이 축적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잘못된 지방을 먹거나, 잘못된 탄수화물 먹는 게 문제인 거지, 좋은 지방을 먹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지방은 우리 세포막의 윤활, 다른 세포와 세포를 서로 연결해주고, 신호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방간 아시죠? 지방간을 치료할 때 오메가3를 써요. 지방간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오메가3 쓰지?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하나 먹는 분도 있고 하나씩 2번 먹는 분, 2알씩 2번 먹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상담을 꼭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드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좋아서 식사하고 많이 피곤하시거나 피로하고 어지럽고 막 식곤증 많으신 분들은 오메가3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뭐 바나바잎 같은 거, 뭐 식전 스파이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본을 먼저 챙기세요. 그건 약용이에요. 그 이후고. 1번을 했는데 안 되면 2번을 가는 거지 2번부터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몸의 활성도를 높여주려면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산균. 유산균 중에서도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설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상받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고요. 유산균 쓰시려면 꼭 부착성이 좋은 특허받은 균주를 5종에서 6종 정도 함유하고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약국에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여기다 적어온 건데, 요게 제일 베스트, 저희 약국에서는 베스트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때, 괜찮은 게 있으시면, 요거 정도의 이 제품의 품질 정도에 준하는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은 밀가루나 당분이 높은 음식 섭취 시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오늘 배웠어요. 두 번째, 코티솔 호르몬은 인슐린을 일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식사 외에도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야근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다 인슐린 스위치를 짠 하고 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을 찌겠다. 야! 나는 선언하는 거죠. 나 살찔 거야. 그러면서 막 밥을 적게 먹어. 절대 안 빠지는 거죠. 자, 오늘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의 인슐린 스위치는 켜져 있었나요? 아니면 잘 껐나요? 이제 좀 약간 이해가 가요? 내가 왜 지금까지 살 빼기 어려웠을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졌을지?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스위치온 식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잠시 물 먹고 오세요. 수분 섭취 중요한 거 아시죠? 물 한 컵씩 딱 1분 드릴 테니까 드시고 다시 한번 뵐게요. 질문 있으시면 계속 글 올려주세요. 제가 보고 적을게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다음 거 시작을 해볼까요? 30분 안에 끝내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자, 내 몸을 바꾸는 10분 다이어트 프로그램 1기 같이 하시는 분들 식단 안내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듣고 싶은 분들 들으시고 아니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스위치온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제가 책을 2권을 이제 읽어봤는데, 잠시만요. 화면에, 보여드리면, 요 책들, 사진이 잘 안 나와요. 요 책.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이제 책을 읽어보면은 다 좀 잘 나오는데, 이 스위치온 식단은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이 식단이, 3주에서 4주 프로그램이 기본이고, 이 식단을 하면서 체지방만 빠지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잘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실제로 좋은 효과가 있었고, 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1주차는요, 목표가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여기 책에 안 써 있어요. 제가 재해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주차는요, 내 몸에게 다이어트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장기들한테 쉼을 주는 기간이에요. 쉼을 주는 기간. 자, 입맛을 바꾸고 위장을 쉬게 하는 게 이번 주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장을 쉬게 하고 입맛을 바꾸는 거. 그것도 딱 2가지예요. 자, 그래서 식단 안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3일까지는 1, 2, 3일까지는 단백질 쉐이크만 4번 먹을 거예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벌써 힘들 것 같나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일부터 7일까지 점심에만 저탄수 일반식이 들어갑니다. 저탄수라 함은 밥 양을 줄이거나 밥의 종류를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쉐이크가 많이 나오는데 쉐이크가 종류가 워낙 많죠. 단백질 쉐이크가. 근데 사실 저도 이쪽 뭐 식품 제조업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제 약사로서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천이 아니라 그냥 조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코맛은 너무 단맛이 강한 가끔 광고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막, 속세의 맛이다. 막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로 당들 있잖아요. 당 알코올들. 그런 스테비아가 많이 들어갔다던가 막 이런 것들, 알룰로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건 비추입니다. 맞아요. 갑자기 다이어트하면 몸이 적응을 못하니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는 목적지는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몸을 정리하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째는 대두단백이랑 분리 유청 같이 들어간 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대두단백이 들어가면 당이 좀 쉽게 올라요. 왜냐면 여러분들 콩류가 단백질인 줄 아셨죠? 콩류는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이 많이 들은 탄수화물. 분리 유청은 우유에서 뽑아낸 건데 이게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 더 흡수가 잘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흡수가 잘 돼서 이게 더 좋지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2가지가 좀 적절히 잘 혼합되어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이 너무 없는 걸 선택하지 마세요. 지방이 충분히 좀 있어줘야 포만감이 있어요. 지방 제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지난 2화에 배웠어요. 지방은 중요하다라고. 지방이 있는 걸 고르세요. 3번째는 그렇고, 4번째는 뭔가 씹는 식감이 있는 거, 그거를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가 쉴 수가 없죠. 우리의 목적은 위가 쉬게 하는 거예요. 씹는 게 좋다, 막 맛있다.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구매했거든요. 이 회사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았어요. 성분도 나쁘지 않았고, 지방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몬드 브리즈를 사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저는 따뜻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따뜻하게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려가지고 쉐이커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2스푼 반 정도 넣고 흔들어서 먹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끔씩.
자, 일반식 선택 가이드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다들. 제가 딱 깔끔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치 계속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요거를 응용 버전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유지 가능하려면 일반식으로도 유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뭐, 그쵸? 첫 번째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양념이 덜 된 것을 선택한다. 첫 번째, 자, 제육볶음이랑 수육 있어요. 뭐가 더 양념이 덜 됐어요? 수육이죠. 닭볶음탕이랑 닭곰탕이 있어요. 뭐가 더 양념이 덜 됐어요? 닭곰탕이죠. 그죠? 이제 이해 가시나요? 가능하면 양념이 덜 된 것들이 훨씬 더 당을 덜 쓰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고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점심에 지금 탄수화물이 저탄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백미라고 하면 2분의 1로 줄이시고 잡곡이나 현미밥은 3분의 2로 약간 조금 더 먹어도 돼요. 왜냐면 당 스파이크가 약간 약하니까. 그래도 이런 쌀류는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든 것보다는 덜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식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다 막 섞어 먹지 말고 제일 먼저 음식 중에서 내 메뉴 중에서 야채 먼저 골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먹고 고기 같은 거나 기름기 있는 것들 먼저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거. 이 순서를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국밥이나 국이 나오면은 막 다 마시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건더기 먼저 걸러 먹고 숟가락으로 몇 숟갈 먹고 내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금도 나왔네요. 밥을 국에 말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너무 급격하게 밥을 한 번에 많이 먹게 돼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겠죠. 빨리 급하게 먹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소스를 찍어 먹지 않아요. 쌈장, 초고추장, 케찹 안 먹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소스류 때문에 혈당이 올라요. 이제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후라이만 먹는 거예요. 그쵸? 고기를 구우면 고기에다 소금만 조금 찍어서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회, 간장 찍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고추장 맛으로 먹었던 저거든요. 이제는 초고추장 안 먹어요. 자, 볼게요. 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여드름 같은 게 다 없어져요, 진짜. 트러블이 없어지니까. 왜냐면 호르몬이 교정되면 자연스럽게 얼굴 색도 환해져요. 감사합니다. 자, 호르몬 교정 가이드예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급적 일찍 주무실 거고요. 시간을 내서 30분 운동하실 거예요.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하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자, 일하시는 분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일어나면 서서 일어나.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서 움직이셔도 되고 아예 책상을 높은 걸로 하셔서 일어나서 업무를 보세요. 저는 약국에 일할 때는 거의 서서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평소 수분 섭취. 그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자, 내가 싸우면 나 살쪄. 막 싸움을 걸어. 그럼 나 살쪄. 안 싸울래. 그래 알았어. 미안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배고프시면 쉐이크만 먹는 날 참지 마시고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연두부, 그릭 요거트는 제가 정했어요. 그릭 시그니처가 제일 좋아요. 성분이. 다른 거보다 2,000원 더 비싸거든요. 그래도 이걸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오이, 해조류 너무 좋아요. 허브티 좋습니다. 커피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커피는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좋다고 막 오이를 막 하루에 5개씩은 안 돼요. 위장을 늘리면 안 됩니다. 위가 일하게 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했어요. 입에서 어느 정도 포만감이 느끼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식을 예방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훈련이에요. 정신 놓고 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단독 탄수 완전 금지예요. 밀가루, 과당, 과일, 설탕, 간식 안 되는 거예요. 과일 안 되는 거예요. 자연식품이라고 과일 안 되는 거예요. 3번 얘기했어요. 달걀, 닭고기, 두부, 해산물, 생선, 돼지고기, 수육 가능해요. 가능하면 뭐예요?
양념이 없는 걸 먹는 거예요. 있으면 물에다 닦아서라도 먹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돼? 단 3주예요. 3개월도 아니고. 3주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3주만. 그쵸? 할 수 있죠? 유난 떤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확실하게 할수록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확실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한 주가 훨씬 나았어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꼭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시겠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주차는 입맛 바꾸는 연습, 단순단 끊는 연습, 중간에 혹시라도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4주까지 끝까지 어떻게든 갈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3주까지 하고 원래대로 먹으면 뭐 원래 몸으로 돌아오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렇게 먹기 시작하잖아요. 입맛이 바뀌어요. 이제 단 게 들어오면 입에서 싫어해요. 단 게 안 땡겨요. 그리고 그 유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내 체중이 늘어나면 싫거든. 내가 또 이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다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유지요법을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유지요법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 케이스가. 그건 제가 계속 향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앞에 주어진 것만 충실하시면 돼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1주차 진행 사항입니다. 제가 체크리스트 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일차부터 만약에 일반식 식단이 어렵다. 뭐 이제 저는 샤브샤브밖에 먹을 게 없어요. 계란 삶은 거밖에 못 먹겠어요.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직접 올려주시면 우리 다이어트를 또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같이 코칭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공유된 폼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개인 코칭을 올려드릴게요. 정리한 다음에. 계속 먹는 얘기에서 배고프시죠? 자, 이 진행 평가표를 보내드릴 건데 여기 보이시나요? 잘? 요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체중 측정 아침마다 하실 건데 이 체중 측정은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아마 붓기가 좀 있는 상태로 체중 측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침에 한번 재보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하시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난 다음에 살짝 땀을 내고 그 다음에 올라가 보세요. 그럼 떨어져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시간은 10시쯤 재라라고 하는데 10시엔 우리가 다 회사 가 있거나 일을 하러 갈 시간이니까 아침 일찍 한번 재보고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이후에 한번 재보고 해서 낮은 키로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키로수를 정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체크할 거예요. 자, 그리고 기상시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적어주세요. 쉐이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동그라미 X 표시할 거예요. 거르지 말란 뜻이에요. 가능하면 시간을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아침 식사 시간을 적어주세요. 간식 시간. 수분 섭취했다. 잘했다 오늘. 동그라미. 운동했다. 동그라미. 1시간마다 일어나기는 이제 일하러 가셨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거 했다. 오케이. 동그라미. 취침 시간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다. 본인 평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한 점 써주시면 되고 오늘 잘 못했다. 뭐 이제 뭐를 잘 못했던 게다. 뭐 술을 한 잔 먹었다. 그러지 마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랬으면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자, 첫 시작 전 기록입니다. 현재 체중 적어주시고요. 인바디 하신 분들은 체지방률을 꼭 적어주세요. 목표 체중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복부 둘레, 엉덩이 둘레, 허벅지 둘레 있죠. 줄자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재시는데 복부 둘레는 배에서 가장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재시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데 말고 가장 들어가 있는 데를 재시고 꽉 조이지 말고 딱 맞게 정직하게 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이게 좀 애매해요. 허벅지 사이즈는. 그래서 반바지라던가 그런 걸 활용해서 거기에 딱 맞춰서 항상 똑같이 재세요.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는 엉덩이 가장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걸 해주시고요. 목표 체중 적어주시고 자, 운동 계획에 자신만의 운동 계획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30분 운동 뭘로 할 건지 몇 시에 할 건지 자,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왜 매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운동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은 꼭 습관을 바꾸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남긴 음식 먹지 않고 버리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것 습관 다진을 써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리얼 버리기 또는 일찍 자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따로 또 뵙죠. 제가 요거는 정리해서 편집본으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해봅시다. 화이팅! 그리고 제가 이 폼은 보내드릴게요. 폼은 지금 제가 끝나고 나서 카톡방으로 가서 1대1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카톡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내일부터 바로 작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이 쉐이크 준비되신 분은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시고요.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쉐이크 오면 그날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